펜터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챕터 3 디자인 재료 핵심 정리 22 공업 재료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일반적 성질에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유 화학산 발달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환경 문제, 재활용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재료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낮은 밀도를 가진 절연체로 빛을 잘 반사하지 않고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서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났고, 주 원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과 석유이다. 그리고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 수지로 나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시험 문항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은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그런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전성과 연성도 크고요. 그 다음 피막이 강하고, 다른 재료에도 잘 부착이 되고, 다른 재료에 비해서도 가볍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형태로 가공이 용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재료에 부식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환경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부식이 없는 게 이제 장점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온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폴리에스테르라든가 이런 것들 옷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착색이 용이하고 다양한 질감, 재질감을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외선에 약하다. 그 다음에 온도에 약해서 연소되기 쉽다. 뜨거운 불에 녹거나, 그 다음에 모양이 변형되거나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세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플라스틱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플라스틱의 분류라고 하는 걸 볼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열 경화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과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은 어떤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어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각각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항을 풀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열 경화성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의 구분은 뭐냐면, 연화되지 않는 성질이 열 경화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열을 가했을 때 소성, 녹아서 더 뭐 재활용이라든가 형태의 변형 이런 것들을 다시 줄 수 있는 게 열 가소성이라고 한다면, 열 경화성은 단단해지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화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열에 안전하다. 그래서 150도 이상에서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3차원적 구조가 되어 성형 후에는 뭐가 불가능하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 경화성은 성형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열에 강하다. 연화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성형, 압축, 적층해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나와 있고요. 자, 가열시 경화되면서 강도 단단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한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뭐 쉽게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채색되어 있고 단단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 내열성이 강하고 내용제성, 내약품성, 전기절연성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충전재라고 하는 추가 어떤 물질을 넣어주면은 더 단단한 성형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볼 텐데요. 종류 중에서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나온 다음에 이런 페놀 수지 같은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페놀 수지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오래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페놀 수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베이글라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베이글라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열 경화성 수지구나. 그리고 이거는 페놀 수지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세요. 자, 이 페놀 수지라고 하는 것은 내열성, 난연성, 전기절연성 이런 것들이 역시 이 위에 있는 특징처럼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면 이렇게 전기 단자함 이런 것들 만들어줄 때 보면은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이 페놀 수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엔지니어링, 뭐 항공이나 우주나 뭐 이런 하이테크 제품 이런데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고 특히 절연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페놀 수지의 특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들은 여기에서는 그냥 용어만 나와 있지만 만약에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정리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재료에 많이 활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멜라민 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멜라민 수지 같은 경우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역시 내구성도 좋고 기계적 강도, 내열성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이 멜라민 수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대신 이 멜라민 수지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그릇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짜장면 배달하면 짜장면 그릇 있죠. 그거 대표가 이 멜라민 수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식기나 아니면 그런 뭐 자파물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쓰고 있는 게 이 멜라민 수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성형도 좀 쉽고 그러기 때문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체에서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재까지 개발된 제품에서 가장 고분자 제품이기 때문에 고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도 보면은 뭐 우리 서핑보드 같은 거 어때요? 정말 단단하고 정말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이 에폭시 수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자동차나 TV나 PC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에서도 이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얘가 이제 뭐 수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굵기나 이런 기계적 성질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걸로 에폭시 수지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레아 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레아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할 때 많이 쓰냐면은 물탱크라던가 우리 옥상에 방수도장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뿌리는 코팅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레아 수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분사해서 도막 형성하는 코팅제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방수성이 좋다라는 거죠. 방수성, 방식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서 그런 분야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뭐 수영장 같은 데도 실내 수영장 같은 데도 이렇게 보시면 우레아 수지로 도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레탄 수지라고 하는 거 볼까요? 우레탄 수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좀 볼까요? 보면은 우리 그 요즘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육상 트랙 이런 데 바닥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좀 푹신푹신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스펀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우레탄 도장, 우레탄 수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뭐 방수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발 밑창 이런 것들도 우레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연질도 있고 단단한 경질도 있는 게 이 우레탄 수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드럽게 연질의 종류로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접착제라던가 아니면 뭐 바퀴 뭐 아니면 뭐 실란트 뭐 이런 그런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는 게 우레탄 수지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거. 이 폴리에스테르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세요. 우리가 뭐 섬유용으로 많이 쓴다.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하면 우리가 이제 PT, 페트라고 하는 건지 들어보셨을 거세요. 페트병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2020년인가 이때서부터 페트병을 따로 이제 분리 배출하기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페트병 같은 경우는 열경화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특히 공기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 뭐죠? 이렇게 차단, 기체 차단, 그다음 공기 차단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음료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뭐 물병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생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여지고 있는 이제 페트병 소재. 자, 이거는 이제 뚜껑과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요 몸통만 따로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하라라고 그러는데,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페트병 같은 경우를 모아서 뭘 할까요? 이거를 이제 재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재생 같은 경우는 섬유로 만들어낼 수 있죠. 섬유 실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류나 이런 섬유 같은 제품으로 이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것들의 좀 고성능을 우리 고어텍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세요. 자, 이런 것들도 이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열에 금방 뭐 녹거나 성질이 변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실생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재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이렇게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섬유로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경화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열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반대 성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가열되면 어떻게 돼요? 연화돼요. 부드러워져요. 유동성을 갖게 돼요. 자, 그 대신 다시 냉각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성형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재사용을 할 때는 이제 노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100% 그 재활용 100%를 쓰진 않고, 그 재료의 뭐 20% 정도만 재사용과 그 다음에 새로운 플라스틱을 혼합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지금 실제 제품에서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투광성이 되게 높아서 투명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열가소성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보면은 이렇게 투명 비닐 같은 것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빨대나 이런 관 종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일회용 용기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그런 것들 열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열 가소성과 경화성 플라스틱은 재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열에 강하냐 열에 강하지 않고 연화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투명 제품이 열 가소성에서는 대표적으로 대부분이다. 불투명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열경화성이다. 이런 특징으로 좀 구분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열가소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출 성형, 사출 성형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하고요. 아까 열경화성은 압축 성형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자, 그거는 이 밑에 성형 기술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의 성형법을 많이 쓰고 쉽게 가공할 수 있고 많이 가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대신 열 내열성, 그 다음 용제성, 이런 것들은 경화성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염화비닐 수지라고 하는 건 PV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PVC, 이거 투명 비닐 같은 것들 보셨죠? 그래서 이런 투명 비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테이프라든가 파이프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게 염화 비닐 수지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PS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일회용 용기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내수성이 좋고 가공성이 용이해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용기들, 포장재,
그죠? 상자 뭐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S 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충격이랑 열에 좀 그래도 강한 편입니다. 내열성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 ABS 수지 같은 경우는 가전이나 완구류 뭐 이런데 장난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활용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세탁기나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도 ABS 수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수지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크릴 수지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가열되면 당연히 연화되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크릴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크릴 판 많이 보셨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렇게 거리두기하고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하고 하는데 다 아크릴이잖아요. 투명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 대신 이제 상처, 표면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코팅 용도로 접착 용도로 이렇게 투명한 판재 형식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어지는 게 아크릴 수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투명한 수지의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거, 뭐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아스탈 수지 이런 것들처럼 백색의 색을 갖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도 있다라는 거죠.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건 용기로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 이것도 비닐 시트로도 쓰여지는데 이제 색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아세탈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파이프 뭐 그 다음에 관 이런 것들 만들어줄 때 많이 활용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화성과 가소성에 대한 특징,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 외우시기는 힘드실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활용 예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정도로 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위주로 문항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의 성형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칩 형태로 되어 있어서 분말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열 역시 150도 이상 뭐 이렇게 아주 높게 이제 이렇게 열에 압축시키거나 아니면 압출시키거나 그죠? 사출시키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사출이라고 하는 성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열 실린더 안에 플라스틱 입자를 넣어서 사출 피스톤에 의해서 금형 안에 압입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볼까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분말 형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틀로 압착시키면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인되면서 이거를 이제 차갑게 냉각시키면 요 밑에 이제 틀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출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거죠. 입자를 넣어서 자 이런 것들은 자동 생산을 하는 경우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 타이밍이 좀 짧아서 역시 고속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정확한 치수로 안정적인 품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성형품이다. 그래서 이런 사출 성형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거기서 나온 것처럼 열 가소성 수지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가 이런 형태 가공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압출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스크류가 있어 가지고요. 자, 스크류를 연속 회전시켜서 그 다음에 요 형태 여기 안에 이제 모양을 넣어서 틀을 이제 연속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만들 때 많이 쓸까요? 이렇게 스크류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양쪽에 이게 녹으면서 경화되면은 봉이나 관, 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파이프 같은 거 튜브 만들어줄 때 쓰는 게 이 압출 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크류를 연속 회전시켜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어디에서 많이 쓰인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성형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성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압축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열 경화성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열 경화성 이거는 자 어떤 틀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틀에 이게 이제 암수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이제 암이고 얘가 이제 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암수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분말가루 재료들을 넣어주는 거죠. 열경화성 재료. 재료를 넣어서 압력을 가해주는 거예요. 압축 성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눌리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형틀에 이게 지금 형틀이죠. 얘가 형틀이에요. 형틀에 재료를 넣고 이렇게 순놈이 밑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성형하는 방법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압축 성형이었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블로우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틀에 넣고 공기를 넣어서 밀착시켜서 경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병 속에 풍선을 넣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풍선의 모양이 병 모양으로 되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형틀 안에다가 공기를 주입시켜서 늘려서 형틀에 밀착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그릇 같은 거, 통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낼 때 쓸 수 있는 방법의 성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출, 압축, 블로우 이렇게 네 가지 성형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어떤 성형법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성형법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형의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요. 특히 열 경화성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성형법은 뭐냐? 압축 성형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셔가지고 학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업재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재료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